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웹3까지 확장할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주요 뉴스는 이게 두 개죠. 일단 배터리 얘기입니다. 스트럭처 배터리인데요. 이제 아예 매뉴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델 Y 오너 매뉴얼에 4680 배터리를 썼을 때 이 배터리 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매뉴얼을 이렇게 보면은 생산을 한다면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생산이 임박했나? 라는 이야기를 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높은 확률? 이제 근접한 건 맞는데 아직 100%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자동차 회사의 매뉴얼이 바뀐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게 참 테슬라가 확실히 핫하다는 거가, 특히 이런 4680 배터리, 일반 분들이 이렇게 배터리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4680 배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오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이제 매뉴얼에 언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 쪽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또 4680이 탑재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섣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4680이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탑재되겠지만, 저도 이렇게 아버지랑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좀 보수적인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가봐야 아는 거긴 하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냐면은 지금 유럽에서 모델 Y의 이제 이런 스펙들, 뭐 인증, 주행거리 인증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주행거리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퍼포먼스도 증가했고 기사를 보면은 대부분 증가를 했더라고요. 또 반면에 모델 3는 살짝 줄었더라고요, 주행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막 565km까지 이제 유럽 기준이죠. 뭐 기존에 537km인데 565km, 이제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막 는다라든지, 뭐 당연히 휠 사이즈가 커지면 주행거리가 좀 줄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기준이 유럽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좀 줄었는데 기사 타이틀이 세상에나 라이젠 프로세서 AMD의 전력 소모가 좀 늘어서 줄었다는 이런, 이거 좀 믿기 힘들죠. 왜냐면 중국 쪽에서는 이미 리프레시 됐는데 주행거리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EPA, WLTP, 이제 중국 기준, 다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좀 더 미국 기준이 나와 봐야 좀 제대로 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좀 같은 기준으로 해야지 이게 좀 제가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모델 Y의 주행거리가 좀 기존 발표된 거에 대비 이제 좀 늘었다라는 것과, 이제 4680 배터리가 이제 점점 탑재나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죠. 주행거리가 계속 소폭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조금 정말 조금 줄었습니다. 11km, 12km. 그러니까 큰 폭으로 줄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런 예측을 하는데, 이건 좀 아직은 애매하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계속 주행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늘 테슬라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그냥 유럽에서도 연장되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앞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4680 매뉴얼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드디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랑 또 연락이 돼서 결국은 주식을 살까 하다가 풀 셀프 드라이빙을 모델 S에도 넣는 걸로, 10,000부를 넣는 걸로, 저는 85,000불에 계약을 해서 결국 10,000불 넣어서 95,000불이 되고, 세금까지 하면 결국은 제가 100,000불을 넘겨서 모델 S를 받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요 버튼이 없었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을 없애는 버튼이 이게 없었는데 다시 생겼습니다.
이 전화를 해보니까 좀 오류도 있었더라고요. 착오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대화상으로는 테슬라 쪽에 좀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딜리버리 로케이션도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서류가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추가를 했고요. 오르기 전에 10만 불이 넘는다. 뭐 물론 그쵸. 이제 트레이딩 밸류가 모델 3가 여전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결국은 예, 미국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지금 하나로 하면 1억 2천이 훨씬 넘는 데다가 뭐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이 조금 더 붙을 테니까 1억 3, 4천 되겠네요. 제가 이거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빨리 제가 1억이 넘는 차를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값도 천정부지로 좀 씀씀이가 어제 밥값도 그렇고 어제 물가 얘기도 좀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모로 뭔가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뭔가 돈이 다 늘어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모델 S는 FSD를 넣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유럽의 주행거리라든지 지금 매뉴얼에 나와서 좀 사람들이 앞서 생각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게 빨리 탑재되면은 모델 S에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18650이겠지만 4680 셀이 제가 받는 모델 S에 기왕 늦어지는 거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도치코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도치코인에 대해서 참 이런 애정을 표현을 했었죠. 그러더니 결국은 테슬라 내 이제 액세서리, 특히 이제 그 어린이용 이제 전동 바이크라든지 사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치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도치코인 가격도 확 뛰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뛰었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펌프를 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펌프를 한 건데, 이런 코인들에 있어서는 핵심 요즘 쟁점이 널리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은 너도 나도 이제 많이 쓰여야지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지, 이렇게 제한적이면은 물론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지금 쓰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아직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널리 쓰여야 되는데 약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뭐랄까 약간 애매한 스탠스? 아니면 코인까지는 괜찮은지 거기까지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웹3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됐었어서 이제 웹3의 다른 점은 이제 인터넷이 있고 웹1이 있고 웹2가 있고 웹3가 있는 건데, 웹3는 일단 NFT 같은 개념, 이런 코인 같은 개념이 이제 여기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소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유튜브에 귀속되어 있죠. 사실 센트럴라이즈 됐는데 이런 것들을 디센트럴라이즈 하고 중앙 집권에서 이제 벗어나고 각각이 이제 여기에 소유권까지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영상마다 디지털 에셋에도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의 이제 일련 번호 같은 거죠. 이제 복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인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웹3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뭐냐, 실체가 있는 거냐. 그리고 웹3뿐만 아니라 메타에 대해서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좀 부정적입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가상현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죠. 도대체 웹3라는 게 뭐냐, 거기다 이제 소유권,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런 걸 준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또 다른 일각에서의 얘기는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 타이틀도 그렇고 뭔가 약간 부정적인, 이게 지금 벤처 캐피탈과 또 연관이 돼 있어서 일부 극소수만 이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얘기까지 다 짬뽕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크게 전 일론 머스크만 트래킹을 하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도치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참 코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런 사랑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가상현실이라든지 웹3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뭐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찾아보니까
결국은 더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이제 가상현실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일론 머스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웹3가 결국은 현실과, 그러니까 도치코인이 현실에서 쓰이는 것과 웹3는 지금 가상현실, 결국은 이건데요, 이거. 근데 제가 한 가지, 요 기술적인, 지금 애플도 요 VR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현실성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써보니까, 이제 현실성이 떨어져서, 거기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중간에서 빨리 이렇게 진전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이, VR 기기들이 확 잘 쓰이려면은 효용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살짝 애매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VR 대비해서 지금 오큘러스 2를 제가 잠깐 써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특히 여기에 이제 페이스북이 사활을 걸고 있죠. 근데 좀 여전히, 그러니까 많이 발전한 건 맞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도 저도 일론 머스크 말에는 동의합니다. 약간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이게 아쉽나? 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애매한. 그러니까 뉴럴링크를 통해서 우리 뇌 직접적으로 그런 걸 하면은 뭐 어마무시하겠지만, 그건 너무 퀀텀 점프고, 아직 휴먼 트라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벽들, 인간 뇌에다가 그거는 이제 일렉트로드로 박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죠. 벌써 얘기만 들어도 이제 엄청 장벽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큘러스 여기 VR 기기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런 메타 서페이스입니다. 이런 걸 이제 메타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 지금 회사 이름이랑 똑같죠. 이 메타 서페이스가 뭐냐면은 이런 아주 센 필름에 나노 패턴을 입히게 되면은 빛을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빛을 폴라라이징 시킨다면, 이제 평광인데 영어로는 이제 폴라라이징 시킨다고 하는데, 폴라라이즈드 된 빛을 생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빛을 컨트롤하는, 결국 우리 시각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걸 보여줘서 가상현실을 좀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오큘러스, 지금 메타, 지금 구 페이스북이죠. 그 엄청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필름들이, 이제 광학 필름들이 예전에는 그냥 물에서, 쉽게 설명하면 물에서 빛이 이제 굴절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빛을 이제 굴절하고 뭐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필름이었는데, 이제는 나노 패턴을 통해서, 혹은 이제 나노 패턴 플러스 특별한 물질들을 입히게 되면은 우리가 특정 원하는 뭐 빛을 투과시킨다라든지 아니면 바꾼다라든지 페이즈를 어떻게 뭐 반사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리얼하게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쪽으로도 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그 좀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 좀 더 이런 웹3나 가상현실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것도 지금 이름 메타 서페이스도, 이걸 메타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참 웃기네요. 이거 페이스북이 그걸 노리고 메타라고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 신기하게 이 서페이스도 이걸 메타 서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상용화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상용화 시키려고 지금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 애플부터 해서 지금 이런 패터닝을 하는 게 반도체 기술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장비 회사들도 달려들고 있고 다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되면은 또 한 발짝 진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이 이제 빵 터지는 이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테슬라 이제 도치코인이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됐다 안 됐죠. 근데 이제 도치코인까지 액세서리 도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안 됐지만 끌어들이면서 여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근 그런 논쟁과 이런 도치코인이 들어간 것까지 묶어서 이제 다 얘기를 한 건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자료를 찾아놓고 얘기하지 않은 소소한 한 가지씩, 이미 아버지가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LFP 배터리 얘기죠. 가격이 엄청 오른다고 저번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리튬 카보네이트,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의 주 원료죠. 근데 이제 리튬을 얻는 방법이 리튬 카보네이트에 있고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더 비쌌거든요. 그게 왜냐면 하이니켈 쪽 배터리에 쓰이니까. 근데 이 중국 분들이 엄청 팽창을 하다 보니까 CATL에 보면 이제 각형을 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위스팟으로 4680은 이제 하이니켈이 맥시멈이고 이제 각형이 이제 LFP의 최고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구조 배터리까지 아직 왜냐면 이런 인산철 배터리로 구조 배터리로 구현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검증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인산철 배터리랑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꼭 4680이 아니더라도 결국 구조 배터리화 되면은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결론은 이 중국 분들이 이제 테슬라도 LFP를 중용하게 되면서 이건 제가 작년부터 예측했던 거고 이러면서 리튬 카보네이트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 더 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그럼 또 천정부지로 솟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를 리튬 카보네이트로 바꿀 수도 있고 리튬 카보네이트를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로 바꿀 수 있는데 돈이 들죠, 당연히. 돈이 들기 때문에 컨버전 피가 있지만 근데 롱텀 트렌드는 결국 리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기차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기존 제 의견은 늘 변하진 않고 있고요. 약간 우려가 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이게 난리다. 그렇지만 컨버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사람들이 광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댓글에 보니까 이 해킹 얘기 이것도 옛날에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건 뭐 전기자동차들은 다 스마트폰화 되는 거니까 결국 컴퓨터화 되는 거니까 해킹 이슈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 전문가가 뜰 거라는 얘기도 있죠.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하죠, 당연히. 근데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리모트 컨트롤이 이제 해킹 당했지만 일부 테슬라 모델들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 이 어린 친구분이 잘 이제 알려줬는데 중요 메카니컬 파트를 컨트롤하는 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 띄워놓은 거죠. 이게 이제 전통의 내연기관들이 해킹이 잘 안 되는 이유랑 똑같죠. 왜냐면 5만 가지 CPU와 칩들이 다 박히고 이게 다 이게 펑셔널리 나눠져 있어서 이 맵을 다 알고 해킹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내연기관은. 그러니까 테슬라도 중요 라인은 따로 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시에 화면이 꺼져도 차가 계속 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긴 하죠. 테슬라도 나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여러분 휴대폰 보면 보안 패치 계속 되지 않습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도 1년에 몇 번이 업데이트가 됩니까?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이제 테슬라도 대응을 해갈 거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너무 앞서가서 그런 거지. 이제 전동화 되면 다 겪을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 생각을 해서 그런 중요 메카니컬 파트를 컨트롤하는 거는 약간 내연기관 스타일의 그런 라인도 있다. 그래서 달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빨리 보안 패치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은 루시드입니다. 이게 중동 머니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하는 이런 일을 또 이제 꿈꾸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국부 펀드들이 이제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하지만 결국 제조업이 없으면은 나라 기반이 이제 무너지죠. 지금이야 이제 석유를 내다 파면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화석연료를 종료시키려고 하니까요. 먼 미래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공장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사우디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가봐야 하는 거긴 한데 왜냐면 지금 플랜은 2025년, 2026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사우디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쉽지가 않죠. 왜냐면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뭐 날씨라든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물도 필요한 데다가 모래가 많으면은 클린룸에는 그런 더스트가 있지 말아야 되죠. 그럼 먼지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런 걸 짓기가 쉬운 구조가 아닌데 근데 이제 미래 전략적으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도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기차는 덜 할 수 있는데 일단 자원의 저주라고 그래서요.
사우디는 인력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민도 받으려고 하고 뭐 그렇다고는 들었긴 했는데, 자원의 저주가 뭐냐면 아직까지 여전히 석유를 팔면 돈을 엄청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공부를 안 하죠. 이렇게 나름 이렇게 좋은 대학을 설립하고 유명 교수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자원의 저주 및 저 특유의 좀 폐쇄적인 문화들 때문에 해외 유수 인재들이 돈으로 유명 교수들을 이제 초빙하고 이것까진 되지만 어떤 인프라를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인재로 이제 컸다는 얘기도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 개발 이런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강조했던 걸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자원이 없으면은 인재를 개발하게 되는 게 좀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하면은 사람 스스로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자원의 저주 같이 쉽게 갖다 팔 물건이 있는데 거기 있는 국민들이 공부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 때. 거기다가 월급을 워낙 석유 내다 파는 거 회사들이 월급을 워낙 잘 주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